지방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요이다.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추이는 달라지게 되는 거다. 펀더멘탈이 강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그런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분양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 건설사들의 도산 위기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 따른 뉴스 기사를 보도록 하겠고, 뒤에 판서를 통해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방 아파트의 하락폭이 왜 커지고 있는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은 어떤 연관성을 띠고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 부동산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월 3일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담은 대책을 발표한 기점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 대책으로 수도권 규제가 대거 풀리게 되면서 종전까지 수도권 규제 효과를 본 지방 부동산이 오히려 규제 해제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자, 실제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은 서울 아파트 가격 하락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7% 감소했으며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대구는 2.42%, 부산은 2.19%, 대전은 2.05%로 남폭이 줄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종은 4.5% 하락하면서 최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분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미분양 물량은 865건인데 불구하고 대구와 경북의 미분양 물량은 약 1만 1,700건 정도, 약 7,667건에 달했습니다. 자, 충남 미분양 주택은 5,046건을 기록했고 울산은 2,999건으로 크게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부동산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업하는 건설 업체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폐업한 건설 업체는 약 401곳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0년에 한 달간 420개 폐업한 기록 이후에 13년 만에 최대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폐업 건설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25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는 240곳으로 이 중 비수도권 업체가 약 58%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역 부동산 침체기가 심화되면서 비수도권 업체의 폐점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토부는 이달 월말까지 폐업 건설사가 약 48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지방 건설사들의 위기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지방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왜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부동산 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각각 다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중요한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자, 공급이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지만 공급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더 그보다 적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공급 중에 수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부동산 가격에 있어. 자, 따라서 이 수요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시장에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거래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반대로 거래가 공급도 적지만 거래가 더 적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동산 가격에 있어
이 수요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겁니다. 이 수요는 크게 보자면 실수요와 그리고 가수요, 투자 수요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요가 부동산 거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는 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실수요가 보는 요소는 당연히 집값이 저렴해야 되겠죠. 그리고 직장과 주거지가 근접되어 있는 직주 근접이 좋아야 된다. 직주 근접이 좋으려면 교통 편의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또 학군지로 유명한 곳을 더 선점하기 원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일대에 상권도 많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본다면 이건 뭐죠? 결국엔 펀더멘탈이 좋은 그런 지역을 우선시한다. 그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들의 이동거리는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 근접이 좋은 그런 곳을 선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상권 시설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중심지를 다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제한적이다. 그리고 수요로 봤을 때 이 수요도 마찬가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한정적이다. 한정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수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땐 투자 수요도 물론 마찬가지 실수요와의 여러 요건들이 다 부합되겠죠? 자, 실수요가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도 투자 수요도 똑같이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투자 수요가 보는 건 개발에 대한 이슈, 그리고 미래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또 투자 목적이다 보니 수익률이 극대화돼야 되겠죠.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또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또 시세 차익도 많아야 되겠죠. 투자 목적이다 보니. 자, 이렇게 수익률도 높고 시세 차익도 높게 보려면 결국엔 규제가 없어야 된다. 투자하는 데서 규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실수요와 다르게 이 투자 수요는 이동하는 데 있어 이동거리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 수요는 한정적이지 않고 확정적입니다. 확장적. 자, 그렇다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우리가 봤을 때 앞서서 뉴스 기사에서 본 것처럼 이 수도권, 크게 보면 수도권과 지방을 나눠서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있어서 실수요 같은 경우 직주 근접이 좋고 교통 편의가 잘 되어 있고 학군이 좋고 상권 시설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어디가 되어 있을까요? 수도권에. 당연히 서울이겠죠, 서울. 그래서 실수요층들은 서울을 우선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서울에 이렇게 거래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어디로 이동하죠? 경기도. 서울과 인접되어 있는 경기도로 이동하죠. 왜요? 이동할 수 있는 거리니까. 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니까 경기도로 갑니다. 또 경기도에 거래가 많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또 경기도 외곽 지역을 갈 수밖에 없겠죠. 또 인천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한도 내에서 움직인다. 따라서 집값이 상승할 땐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지역 일대부터 상승하면서 쭉 가게 되는 겁니다.
지방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방 중에서도 한번 부산을 볼까요? 부산. 자, 부산 지역 일대에서 거래가 많아요. 그리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실수요층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 인근 지역 일대인 양산, 그리고 김해, 이런 지역으로 가죠. 이런 지역으로. 교통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일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을 봤지만 가격이 너무 부담돼서 나머지 지역 일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수요로 한번 봤을 때 어떨까요? 투자 수요도 마찬가지. 실수요가 원하는 여러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들은 당연히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 그런 부동산을 먼저 볼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과 미래가치, 수익률이 높은, 시세 차익이 많은, 규제가 없는 지역 일대는 어떤 지역입니까?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 요걸 본다. 펀더멘탈도 강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그런 부동산을 찾아서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서울에 우선적으로 펀더멘탈이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서울. 그래서 서울에 투자합니다. 근데 거래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고 시세 차익도 없게 되고 규제가 계속 적용되다 보니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그리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 똑같이 그렇게 적용이 되면 경기도 외곽, 인천까지도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어디로 갑니까? 경기도 외곽 평택 밑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천안이 있죠, 천안. 그리고 아산,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세종까지도 막 가는 겁니다. 이동거리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 이분들의 목적은 펀더멘탈이 강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또 부산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죠. 자, 부산 지역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에 거래가 많아져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시세 차익도 없고 규제가 강해져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확장적으로 더 넓히는 거죠. 부산 그 다음에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인 창원으로 가는 거죠. 창원. 성산구, 의창구로 가고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이제 뭐 양산, 김해 이런 지역 일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지역도 마찬가지 거래가 증가되고 가격이 상승하면 반대로 또 어디로 갑니까? 마산, 진해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수요가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상승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다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다 가격 추이에서 평이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보려고 했더니 펀더멘털이 좋은 지역 일대가 규제 지역에서 전부 다 해제가 되었네요. 그리고 집값도 떨어졌네요. 그럼 수요가 어디로 이동을 하죠? 펀더멘탈이 약한 이런 천안과 아산, 세종 지역 일대로 넘어가겠습니까? 마산, 진해로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디로 넘어갑니까? 펀더멘탈이 강하고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인 이런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중소도시보다 부산 지역 일대의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경기 인천보다 서울 집값이 더 하락폭이 둔화되면서 하락폭도 적은 겁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은 지역 일대가 집값이 떨어지고 규제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저평가로 인식이 되어 당연히 이동을 하는 거죠. 또 김해, 양산 이런 지역 일대도 마찬가지. 똑같이 집값이 떨어지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상급 지역인 부산으로 가죠, 이분들이. 김해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부산 지역 일대를 더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똑같이 서울에
또는 부산 지역 일대가 거래가 많아지면서 나중에 서서히 반등하면서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생각한 가격보다 더 상회하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또 어디로 이동하죠? 반대로 이런 지역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익률이 더 높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규제가 덜한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서 또 수요는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서울시장과 지방 중소도시 지역 일대를 대표적으로 본다면 거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디커플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가운데 입주 물량들이 많은 이런 중소도시 지역 일대라고 한다면 가격 상승은 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서울시장이 만약에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방 중소도시의 힘은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의 가격선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투자 수요층들 뿐만 아니라 실수요층들도 더 이상 접근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둔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수요는 이동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수요 공급 사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요이다. 그래서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추이는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